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캐슬 홈에서 치러진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1대4로 뉴캐슬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경기를 분석하기에 앞서 간단히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팀의 일정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만 보면 뉴캐슬은 이틀 만에, 그리고 본머스는 3일 만에 치러진 경기라서 두 팀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피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길게 12월부터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13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 사이에 5일 이상 휴식을 가진 경우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경고 누적 및 질병으로 인한 파비안 셰어의 결장을 빼면 라인업의 변화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부 리그 팀과의 FA컵 경기마저도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전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교체 출전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 사이에 5일 이상 휴식을 가진 경우가 6번으로 과반이었고 경기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상 상황입니다. 먼저 뉴캐슬은 오랜 기간 부상 중인 자말 라셀스와 칼럼 윌슨을 제외하면 부상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부상 기간을 떠나 9명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이탈이 심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이 전부 부상을 당했고 공격수인 이바니 우송과 에네스 위날도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번외로 에디 하우는 과거 본머스에서 선수 생활과 감독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뉴캐슬이 본머스만 만나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에디 하우의 친정 사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이 왜 패배했고 본머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경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팀인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항상 나오던 주전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다만 질병에서 복귀한 파비안 셰어가 경기력 때문인지 벤치에서 시작했고 에밀 크라프트는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어웨이팀인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오른쪽 풀백에 중앙 미드필더인 루이스 쿡이 출전했고 마찬가지로 공백이 생긴 중앙 공격수 자리에 스트라이커까지 소화가 가능한 윙어인 당고 와타라가 출전했습니다. 먼저 전반전입니다. 뉴캐슬은 늘 하던 대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몸이 무거운 탓에 평소보다 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뉴캐슬의 압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뉴캐슬의 압박 강도가 낮고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머스는 후방에서 공을 좀 더 소유할 수 있었고 뉴캐슬 선수들을 끌어들인 후에 정확한 긴 패스를 이용해 앞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속도가 느린 뉴캐슬 센터백을 노리고 그들의 뒤로 가는 패스를 줘서 속도 싸움을 걸거나 사이드로 줘서 드리블 실력이 좋은 본머스 선수들이 1대1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뉴캐슬 수비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시간을 끌거나 한 턴 막아내며 평소대로 4-5-1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본머스는 이를 잘 파괴했습니다. 공을 뒤로 빼면서 뉴캐슬 수비 간격을 벌리고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줘서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침투한 선수의 컷백을 통해 본머스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후 브루누의 코너킥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며 약간 분위기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본머스의 우세는 계속됐습니다. 본머스는 경기 시작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했는데요. 뉴캐슬이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격수와 3명의 이선 선수들 그리고 더블 볼란치 중 1명까지 최대 5명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뉴캐슬은 본머스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토날리와 브루누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줘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브루누나 토날리가 압박을 이겨내고 한 번에 잘 돌아선다면 뉴캐슬이 공격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쉽게 공격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덴번을 비롯한 수비진의 패스 미스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브루누가 공을 뺏겼고 본머스의 두 번째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혹 압박을 이겨내고 공격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크게 의미 있는 공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뉴캐슬 선수들과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삭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굼떴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서 받아주고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 선수들의 몸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습을 나가더라도 본머스의 수비진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잔실수도 많아서 쉬운 패스를 하는데도 미스가 생겨서 삐걱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몇 없는 공격 기회마저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후반전입니다. 뉴캐슬은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 수비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센터백인 보트만을 빼고 셰어를 투입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교체이긴 합니다. 전반전에 계속된 패스 미스나 느린 속도 문제를 보였던 선수는 덴번인데 왜 보트만을 빼줬는지 에디 하우의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추측하자면 보트만이 복귀 이후로 계속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빼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교체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신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 전반전보다는 힘을 좀 뺐습니다. 전방 압박의 높이를 낮추고 참여하는 선수의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에 뉴캐슬은 전반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힘을 쓰지 못했던 고든과 홀 쪽의 공격도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단 몇 번이 전부였고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체가 있었음에도 수비진의 실수는 여전히 계속되면서 위험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90분이 넘은 추가 시간에 또 한 번의 패스 미스가 본머스의 세 번째 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공수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친 케르케즈가 마지막까지 투지를 보인 끝에 본머스의 네 번째 골까지 들어가며 뉴캐슬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 패배로 공식 경기 9연승의 기록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8경기 연속 득점 기록도 끝이 났습니다. 팀도 그렇고 이삭 선수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삭은 경기 막판 프리킥 찬스에서 욕심을 보이면서 득점 기록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홈에서 처참히 패배했기 때문에 마냥 아쉬워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11경기 무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두 팀의 상성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뉴캐슬은 에디 하우가 부임한 이후로 본머스에게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에디 하우 감독과 본머스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준비를 잘한 경기입니다. 뉴캐슬의 압박에도 잘 대처했고 수비진을 파괴하는 법도 다방면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클라이버르트를 비롯해서 본머스 선수들의 개인 역량도 뛰어났습니다. 다만 뉴캐슬 팬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수들이 너무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머스도 부상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핑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뉴캐슬은 주전 선수들의 누적된 피로가 한 번쯤 터질 때가 되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못 뛰는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번 경기처럼 잔실수가 많이 나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평소의 플레이가 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고쳐야겠죠. 선수들의 체력과 관련된 문제는 챔스를 병행했던 지난 시즌에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영입을 안 하면서 그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스쿼드를 보면 뎁스 자체는 두텁습니다. 다만 주전과 후보 간의 실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주전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각종 규정을 지키느라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적 시장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됐을 때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경기가 경각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